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지난 2020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한인 서류미비자들 설문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인 언론들 상대로 기자회견도 열고 발표를 했는데요. 1,500여 명의 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저희들이 2020년에 100만 불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적게는 400불에서 많게는 1000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원을 받은 서류미비자 분들 1,500여 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동안에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UC 데이비스 아시안 아메리칸 스타디스의 교수로 있는 정가영 씨가 이제 맡아서 해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지를 정가영 교수에게 제공을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팬데믹 사태와 그와 함께 일어난 반아시안 혐오는 이 아태계,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사회적, 건강상의 불평등을 엄청나게 악화시켰다라는 게 결국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1,100만 명 정도의 서류미비자가 있죠. 그 중에 아시안 이민자가 한 17% 정도 되고, 한인은 19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인 7명 중에 1명이 서류미비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류미비자 숫자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은 5명 중에서 1명에서 7명 중에 1명, 그 사이로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미비자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 출신이 8번째로 미국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 서류미비자들이 겪은 난관이 결국에는 이 모두를 위한 인종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 이제 조사 과정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여 가구 한인 이민자 가정에 현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벌인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100만 불 정도의 기금은 뉴욕시를 통해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이라는 데서 큰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키스에서도 10만 불을 기부했고, 뉴욕 이민자연맹, 20일 희망재단, 그리고 저희 민코센터에서 직접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들이 또 50만 불 정도를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또 키스에서 한 40만 불 정도를 저희들 지원을 해줘서 그때도 또 거의 500여 명 이상의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래서 총 합하면은 거의 2천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민코센터의 이 기금 마련을 통해서 일단 이 설문조사를 한 그때에는 저희들이 한 100만 불 그리고 1,500여 가구에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민코센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한 것뿐 아니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한인 이민자 보호교회, 퀸즈 YWCA 같은 여러 다른 단체들에도 기금을 제공해서 그 단체들이 또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가 저희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제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한 가구에 몇 명씩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를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주요 조사 결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한인 서류미비자 10명 중에 7명이 당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7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다음에 가구당 총소득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78%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서류 미비자 가정들의 경우 그 전에도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가 중간 소득이 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 연. 근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수입이 모두 제로가 0달러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초기에 모든 것이 샷다운 되면서 이 서류 미비자들이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 처했던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설문조사 당시에 응답자들의 63.2%가 저축해놓은 돈이 제로, 저축해놓은 돈이 0달러가 됐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89.6%가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음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응답자도 68.7%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 10명 중 9명은 연방정부의 그때 당시에 케어 액트라고 해서 연방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받지 못했고, 물론 신분 문제 때문에 푸드스탬프나 실업수당 같은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코비드 19 때문에 이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87.1%가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대다수의 이 응답자들이 97%가 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대답을 하신 분.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그 정부의 혜택이나 각종 그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좁은 상태였던 거죠. 영어도 또 잘 못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에 거의 10명 중 8명 이상의 주요 수입원이 현금이나 팁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뭐 나중에 혜택을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증빙 서류를 또 마련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이 오렌지 색깔이 정부 혜택 받은 이제 사람들 통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비율이 적었습니다. 혜택 받은 비율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오픈 질문을 개방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직접 그냥 한번 기술해 보시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생생한 그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증언들을 보면. 그래서 몇 개를 제가 골라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세 한인 여성인데 남편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해결이 돼서 할 수 없이 급식을 받으면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에서 나눠준 샌드위치와 우유, 사과를 지원받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남편은 당뇨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한 분의 증언이고 또 한 분은 남편은 캐시잡으로 작은 델리 가게에서 식재료 주문받는 영업집을 커미션 받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집 주변에서 동네 베이비시터로 일을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일이 다 끊기게 됐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입이 전혀 없어서 돈을 아끼려고 정확하게 2번만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재료 등을 사용해서 2끼만 먹고 견뎠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받은 것은 한인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한 끼만 드시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나마 우리는 2끼라도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낫다고 스스로 위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증언인데요. 저는 이전에 미용 관련 세일즈 직업을 가지고 지내다가 코로나로 미용 관련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는 관계로 일절 수입이 없어지고 막막한데 렌트를 며칠 밀려서 못 주니까 집을 비우라고 매일 주인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려고 음식 투고하는 분들을 이제 대신해서 한 번에 5불씩 받고 배달을 해드리면서 하루에 30불 정도
돈을 벌어서 그게 한 4일 정도 지나면 100불씩 모이면 집주인한테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저희가 신분 없는 거를 모르고 정부 지원 받았으면 렌트를 내야지 왜 안 주냐라고 계속 집을 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이 서류미비 신분이라는 것도 알리기가 겁이 난다고, 그래서 알리지 못했다고 51세 남성이 얘기했습니다. 또 그 한 여성분은 렌트와 유틸리티가 너무 밀려 있는데 집주인의 렌트 독촉이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심하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매일 하고 편지를 보내서 너무 무서웠다는 증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긴박하고 아주 진짜 처참한 상황에 그때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이 미 전역에 다 처해 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벌인 거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얘기인데, 뉴욕, 뉴저지에만 해도 이런 한인들이 거의 5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저희 민권센터가 여러 그 재단이나 그런 데서 받은 기금을 통해서 400불에서 1000불 정도 나눠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아주 요긴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뉴욕 주정부에, 연방 정부는 사실 거의 그때 이제 트럼프 정권 하였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이 너무 심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뉴욕 주 정부를 상대로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이 서류 미비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라. 그래서 결국 2021년부터 뉴욕 주정부가 서류 미비 가정을 돕기를 시작을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이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에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것도 합법 신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줬어요. 근데 이제 2차로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 그때는 서류 미비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컸던 것이 이 일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을 결국에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0불씩을 이제 한 번에 이 분들이 받게 돼서 결국 이제 겨우 숨통을 열 수 있게 이렇게 됐죠. 2021년도에. 이거는 그 15,000불이라는 액수는 사실 일반적인 합법 신분자들이 받는 실업수당 액수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적어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받게 되니까 크게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는 주정부가 이런 이제 그 정책을 시행을 하니까 이제 수천 건의 정말 전화와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300여 가구의 이 긴급 렌트 보조와 서류미자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가을쯤에 또 허리케인 아이다가 터졌어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됐는데, 그때도 또 연방 재난보호청에서 합법 신분자에게만 또 이 재난 지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뉴욕 주정부가 서류 미비자에게도 주겠다고 또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의 뉴욕시 기관들에게 이걸 대행을 맡겼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민권센터가 선정이 돼서 또 한 100여 가구에, 이거는 많게는 거의 뭐 7만 불까지도 돈이 나오는 건데요. 피해 액수가 큰 경우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수재민들의 신청도 또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저희들이 2020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서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한인 2천여 가구에. 그리고 2021년 하반기서부터는 결국 뉴욕 주정부와 싸워서 저희들이 뉴욕 주정부의 정책을 바꿔서 서류 미비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그 지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류 미비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유행했던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에센셜 워커라고. 필수 업종. 식당이나 뭐 마켓이나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업종에서 또 수많은 분들이 일을 했고, 그런 서류미비자들에게 이 정부에서 마치 적선하듯 그렇게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액수도 합법 체류자들이 받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재앙 시기가 왔을 때, 팬데믹과 같은 또 대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류미비자들은 또 지난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연방정부가 이 반이민 정책을 모두 중단하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이민법 개혁을 이뤄내지 않고는 이 미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민권센터는 이런 서류 미비자분들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민법 개혁을 위해서 계속 활동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민권센터의 이제 웹사이트로 나중에 가시면,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이 자세하게 민권센터 웹사이트에 다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어떤 어려움들을 그때 서류 미비자분들이 겪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가 우리 모두의 이웃들입니다. 5명 중에 1명, 뭐 적게는 7명 중에 1명이 서류 미비자인데요. 남자, 여자 빼고는 지금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겪은 어려움을,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저희 민권센터가 펼치는 이 이민법 개혁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